저희가 비축해두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면서 만들어뒀던 현금에 대해서 이제 1차 매수를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그 현금을 좀 쓸 생각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을 추가를 했고, 지금 빠르면 오늘이겠지만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한 종목을 추가할 생각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될진 모르겠지만 3월 중을 봤을 때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두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곧바로 사실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우리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쓰기 시작하는 거니까 단기는 단기대로 소액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겠지만 결국 큰돈은 스윙 중장기 종목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뭐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3월 달에 곧바로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의 빠른 순환매를 예측하면서 들어가는 스윙 중장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이제 좀 다시금 이제 매매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눈 대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관점들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좀 더 차분한 흐름으로 봐야겠죠. 시장을 절대 급하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차분한 마음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 2월 초까지는 단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단타를 하기 좋은 관점들이 많았으니까, 사전에 그리고 단타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뽑힐 거라고 말씀도 드렸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 그 시기가 조만간 또 올 거고, 그 부분을 잘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7일 본격적으로 오늘자 VIP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함께하는 1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고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9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2.61%, S&P 500이 1.7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3% 급락 마감을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자 하락에 대해서 씌우고 있는 프레임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오늘자의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온 이유를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은 트럼프의 발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너무 가변적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 관련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측하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4월 2일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을 할 거다 라고 못 박았다는 점에 대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자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게 좀 논리가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가변적이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어제 자동차 관세를 한 대를 유예했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이어가지고 이 품목을 꽤나 많이 늘렸거든요.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품목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관세 정책과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호재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건데, 이렇게 유예가 되고 있는 와중에 4월 2일 달은 못을 박았다. 그럼 이거는 지금 가변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듭니다. 사실 4월 2일 상호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람은 없었고, 관세 정책이 시행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던 사람도 없었는데, 일단 당장 거기에 대한 품목이 유예가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오전에 좀 단기적인 투매 물량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최근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 보니까 그냥 그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투매가 나온 이유는 뭐냐? 호재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또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관세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지금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건 사실 좋은 내용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청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잖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시장이 주목할 수 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을 따져볼 때 현재 수준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절정기와 현재와 이 감원 계획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엄청 크게 반영이 될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표는 요즘 다시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투매 물량이 한 번 나왔는데 그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게 좀 반복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절대 지표 하나만 보고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표별로 굉장히 차이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으로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제롬 파월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나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이 일정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좀 방향성이 좀 더 명확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스닥을 기준으로 차트를 본다고 했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지금 일봉상으로 굉장히 최근 낙폭이 커져 있는 상태는 맞아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꽤나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10%가 빠졌네요. 10%가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건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게 나스닥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항상 21선을 이탈하면 반등, 21선을 이탈하면 반등, 항상 21선을 이탈하면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습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저점을 이런 식으로 좀 이어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최근에 이제 언제부터야? 23년 말부터 저점이 이어진 추세를 확인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볼 때 과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에 대해 좀 밀려고 하는 게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듭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반도체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명목은 미국의 칩스법 폐지 언급이거든요. 트럼프가 칩스법이라는 거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폐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엊그제부터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급락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는 낙폭이 1%도 나오지 않았었고, 오히려 그 다음날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피해가 큰 종목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그 다음날 4%가량 급등을 보이기도 했어. 근데 이제 중소형주만 밀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브로드컴이 이제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한 14%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오늘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는 관점은 이런 단기적인 AI, 뭐 칩스법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랜드와 디램 감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고,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호조로운 내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긴 호흡으로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종목들이 약간 타격을 보일 수 있긴 있겠지만, 단기적인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인식을 하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칩스법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다음 수순으로는 절대 트럼프가 혼자 폐지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뭐 지원금의 규모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미 확정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절대 트럼프가 혼자 폐지를 할 수가 없어서 관련된 불확실성을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는 관점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형국인 것 같네요. 코스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저희가 비축해두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면서 만들어뒀던 현금에 대해서 이제 1차 매수를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그 현금을 좀 쓸 생각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을 추가를 했고, 지금 빠르면 오늘이겠지만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한 종목을 추가할 생각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될진 모르겠지만 3월 중을 봤을 때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두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곧바로 사실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우리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쓰기 시작하는 거니까, 단기는 단기대로 소액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겠지만 결국 큰 돈은 스윙 중장기 종목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뭐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3월 달에 곧바로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의 빠른 순환매를 예측하면서 들어가는 스윙 중장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이제 좀 다시금 이제 매매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눈 대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관점들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좀 더 차분한 흐름으로 봐야겠죠. 시장을 절대 급하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차분한 마음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단타 종목도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빨리빨리 결과가 보여야 굉장히 내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최소
1년을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함께 포츠도 꾸려가고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장 누가 봐도 불확실성이 꽤나 커져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당장 성과가 중요해, 당장 엄청난 성과가 나야 돼,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가입 시스템이 1주, 2주, 한 달이 아니라 1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도 이런 것들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 주식은 급하게 하면 급하게 할수록 결과는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잘 지켜보세요. 저희가 1월달, 2월 초까지는 단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단타를 하기 좋은 관점들이 많았으니까, 사전에 그리고 단타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뽑힐 거라고 말씀도 드렸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 그 시기가 조만간 또 올 거고, 그 부분을 잘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IP원분들은 무료 종목 따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종목이 나쁜 종목이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행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무료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셉이 종목에 대해서 관점을 나누고 이 종목이 올라가고 뜨고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관점을 공부하고 공유하는 방이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VIP 종목은 절대 차별화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VIP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께 현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포트를 짜면서 어떤 업종이 필요한지, 이 종목이 있으면 어떤 업종으로 우리가 해칭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최대한 리스크 없게 같이 꾸려가는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당일 수급이 들어오는 단타 위주의 무료 방송이랑은 결이 달라요. 굳이 무료 종목들을 막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AP투자연구소가 종목도 그렇고 뭐 분석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 혼자, 그리고 저와 김용재 소장님 두 분이서 진행을 하진 않아요. 회사에 각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주식만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VIP 방송은 저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종목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두 명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슬슬 여유가 있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하면은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분들의 또 솔직한 생각이나 관점도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오늘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고,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주식 걱정은 저에게 맡겨두시고 편안한 행복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